잠버릇만 봐도 성격이 보이는 이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잠들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잘 잤다 하고 넘어가실 텐데 사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진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모습을, 가족 앞에서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잠들 때는 달라요. 의식이 사라지면서 모든 가면이 벗겨져요. 더 이상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쓸 이유도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진짜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배우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잠자는 자세와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해 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정말 신기하게도 잠자는 자세와 성격 사이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우리 몸이 선택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 마음의 거울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군인처럼 반듯하게 자는 당신은 타고난 리더. 침대에 누워서 팔다리를 쭉 펴고 일자로 누워서 자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군인이 차렷 자세를 취한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말이죠. 이런 자세를 왕실 자세라고도 부르는데 정말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는 분들은 대체로 책임감이 강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원칙을 중시하고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 마치 잠들어서도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평소에도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에요.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절대 늦지 않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타입이죠. 자기 통제력도 상당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끝까지 해내고 금연을 결심하면 의지력으로 밀어붙여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신기해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기 쉽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마치 너무 단단한 나무가 바람에 부러지기 쉬운 것처럼 가끔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보통 리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구하곤 하죠. 하지만 가끔은 완벽주의 때문에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 있어요. 둘째, 옆으로 누워 자는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는 가장 흔한 잠자리 자세 중 하나예요. 오른쪽으로 누우든 왼쪽으로 누우든 몸을 옆으로 돌려서 편안하게 자는 분들이죠. 이런 자세는 통나무 자세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자는 분들은 감정이 풍부해요. 영화를 보다가 쉽게 눈물을 흘리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죠.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를 금세 알아채고 오늘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 타입이에요. 대인관계에서 특히 민감한 편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밤새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도 금세 눈치채요. 단체 카톡방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민감함이 장점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거든요. 친구 생일을 절대 잊지 않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적절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만 때로는 너무 많이 신경 쓰다가 지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모두 끌어안으려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 되기 쉽거든요. 가끔은 나는 어떤 기분인지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해요. 셋째, 웅크리고 자는 당신은 속마음이 여린 사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자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작은 공 모양으로 웅크리는 자세죠. 이걸 태아 자세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자요. 이런 자세로 자는 분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여려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겉으로는 가시를 세우고 있지만 속은 부드러운 거죠.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긴장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는 편이에요.
예민함도 이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작은 소리에도 금세 잠이 깨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죠. 비판을 받으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한참 동안 상처받는 타입이기도 해요. 하지만 일단 마음을 열고 나면 정말 따뜻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유머도 넘치고 애교도 많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창의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섬세한 감성 때문에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세로 자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다만 너무 자신을 보호하려다 보니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자신을 표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될 거예요. 넷째,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자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또는 깊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팔을 활짝 펼치고 자는 자세죠. 이런 자세를 자유낙하 자세라고도 부르는데 정말 자유분방해 보여요. 이렇게 자는 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신만의 뚜렷한 의견이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불합리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죠. 눈치 보느라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창의적인 기질도 강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걸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죠. 여행을 갈 때도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고 옷을 입을 때도 남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기도 해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큰 타입이죠. 안정적인 일보다는 좀 위험하더라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때도 있고 규칙이나 관습을 무시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리더십은 있지만 전통적인 스타일의 리더는 아니에요. 명령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할 때 특히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째, 이불을 꼭 껴안고 자는 당신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 베개나 이불 또는 인형을 꼭 껴안고 자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이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잠드는 자세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자는 것과 비슷한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애정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연인이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에요. 허그를 좋아하고 스킨십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죠. 정서적 안정에도 민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런 욕구가 때로는 의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혼자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너무 갈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너무 속박하려고 할 위험이 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필요한 건 뭐든지 해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집을 아늑하게 꾸미고 좋아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죠. 그런 공간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 타입입니다. 무의식이 들려주는 진실한 이야기. 잠자는 자세만으로 성격을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선택하는 자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깨어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연기하고 포장하려고 하는데 잠들면 모든 가면이 벗겨지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마치 우리 무의식이 이게 진짜 너야라고 속삭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밤새 자세를 바꿔가며 자기도 해요. 처음에는 옆으로 누웠다가 나중에는 웅크리고 또 나중에는 팔을 위로 올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성격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일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면이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건 자신의 잠버릇을 통해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하면 좋겠구나 하고 성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경직되게 자는 분이라면 가끔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웅크리고 자는 분이라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자신을 표현해봐도 좋을 거예요. 자신의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잠버릇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연인이 이불을 꼭 껴안고 잔다면 애정 표현을 좀 더 자주 해주면 좋을 것이고, 친구가 웅크리고 잔다면 처음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면 좋을 거예요. 오늘 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어떤 자세로 잠드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세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잠은 정말 말보다 진실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도 무의식 속 자세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잠버릇이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혹시 자신의 잠버릇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격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밤부터 자신의 잠버릇을 관찰해 보시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의식 속 자세가 당신의 내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